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제가 금투세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썸네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금투세는 기업을 무너뜨리고 자녀 세대까지 무너뜨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과장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투세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돈을 어느 쪽으로 더 가게 만들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세금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금투세를 지금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최재천 교수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을 꼭 한번 저희 채널에 모시는 게 소원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숙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약간 토론하고 대응이 되는 그런 말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토론은 뭔가 싸우려고 하고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숙론이라는 것은 이거 누가 옳은지 막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숙론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숙론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나와 생각이 다른지를 숙고해보고 자기 생각을 다듬는 행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옳으냐 그르냐 너 맞았냐 틀렸냐 너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는 오른다고 했는데 누군 빠진다고 했으니까 누가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를 것 같은지 빠질 것 같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옳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 누가 말한 것이 맞고 누가 말한 게 틀렸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진성준 의원이라는 분께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가가 오르나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다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가라는 것과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가가 오르냐라는 그 질문 자체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시장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나, 혹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더 나쁜 평가를 받나,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은 정말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 혹은 FMC 그리고 혹은 삼성전자의 실적,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등등 정말 많은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움직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투세가 됐다 안 됐다 때문에 주가가 오르냐 빠지냐를 얘기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정도에 있을 그런 주가의 수준이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했을 때 이 정도 범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평가의 영역인 거죠. 같은 기업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금투세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금투세를 시행해도 주가가 더 이상은 안 빠지겠나라는 그런 질문, 얼핏 보면 맞아요. 금투세 시행한 것 때문에 주가 빠진다며 그러면 시행하고 나면 주가 안 빠지겠지, 이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가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과거의 숫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는 과정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10월달까지만 해도 한 10조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풍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룰루랄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뭐야 이거 뭐 실적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정말 실적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빠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주가 빠졌어? 그럼 이거 아니면 주가 오르겠네? 이런 식의 이제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금투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시행 안 하겠지. 에이, 설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에이,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진짜 하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지금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시행이 되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시행된 이후의 문제인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요, 증오가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표현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냥 잊혀져 버리면 어떠지? 라는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거래량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의 표현인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시행된다면은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떠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든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소영 의원처럼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법 개정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금투세 시행보다는 상법 개정이 먼저다.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인 거죠. 금투세 시행이라는 것을 이거는 어떤 민주당의 당론인데 이걸 뺏기면 안 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상법 개정이 먼저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은 좀 나중에 혹은 좀 더 보고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소영 의원이 쓰신 글들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금투세와 비교할 대상이 근로소득이 아니고요, 부동산 세금이라는 거죠. 왜 근로소득하고 비교를 하냐는 겁니다.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근로해서 번 돈을 어디다 저장해 놓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세금을 주식과 부동산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300만 명 대 1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면 그쪽으로 돈 가지 마세요. 세금을 유예해주거나 깎아주면 이쪽으로 돈 가도 됩니다 라고 본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라는 얘기 얼핏 보면 맞죠. 그런데 글의 내용을 보시면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면 1주택자의 경우에 매매가가 12억 이하의 주택은 수억 원의 양도세액이 나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5억의 집을 사서 12억의 집을 팔면 7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 야 부자 세금 내야지가 아니고 부동산은 안 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냥 부동산 하란 얘기네 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 한 채에 몰려가지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맞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부자한테 세금을 내라는 그 개념도 사실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세금 내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주식 부자들일까요?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하나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부자들의 자산을 조사해봤더니 부자의 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50%였는데 지난해에는 55%로 늘었다라는 겁니다. 해외 부자의 부동산 비중이 15% 수준인 것에 비하면 3배 넘게 높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전세계 부자 순위를 한번 볼게요. 자, 전세계 부자 1등은요, 루이비통, 그리고 테슬라, 아마존, 메타, 오라클, 버크셔 해더웨이 등,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요, 구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시킨 사람들이 가장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그림을 여러분의 자녀한테 소개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일로 와봐. 너 부자 되고 싶니?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야. 부동산 알겠지? 야, 부동산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돼. 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거야. 그렇지 부동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뭔가 창업을 해가지고 뭔가 기업을 만들어서 좋은 기업을 만들려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거나 뭔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에만 매몰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나.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더 가속화시키는 금투세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법안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이런 썸네일을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무엇이 옳은가를 가지고 정말 숙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같이 지혜를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금투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